어르신은 마산 미술 미화하고 아이고 내 저라고 내가 나온다. 우리 뭐또 사랑방 얘기를 제5화를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최근에 그 9월 달에 태풍이 오고 그 뒤에 가을에 비가 잦아 오니까 그 물이 많이 새서 어제까지 잡으려고 방수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한 2, 3시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 자리를 보수를 해서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일로 긴급하게 옮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산에 최근 1980년대 후반부터 마산 문화예술계에 큰 역할을 했던 우리 대동제, 그리고 예술인들의 진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우리 고모림,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내년이 대동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오늘 좋은 얘기를 에피소드나 다 이런 걸 토해내서 이번에 대동제 30년 사를 자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녹화를 해서 이걸 책으로 편집을 해낼 겁니다. 오늘 그 편집위원장을 맡은 우무석 씨가 너무 감기가 많이 걸려가 목소리를 잘 못 내고 그래 질의응답을 하면서 사람 한 사람 이걸 녹취를 다 따가지고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걸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자기는 오늘은 정말 죽겠다고 하면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를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조금이라도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은 오늘 다 내어놓으시고 이게 녹화가 되어서 책 속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방, 저 밑에는 예술인 사랑방 백랑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이동을 해가지고, 사랑방 얘기. 제5화는 고모렘과 대동제 30년. 오늘 같이 연사를 하실 분이 고모렘 대표이신 문자원 여사님과 초대 대동제 운영위원장이신 김민우 선생님께서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같이 주고받고 해서 좋은 얘기를 풀어나가기로 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을 잠시 우리 소개를 드리고 하면 유광석 우리 전 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새로 집행부를 꾸몄던 저는 대동제 운영위원장으로 맡은 정영인데 같이 일할 분을 이제 했는데 저쪽에 계신 분이 김칠현 운영위원장입니다. 저쪽에 있는 분이 뭐 하는 건지 알겠다면 출입입니다. 대동제 3일장으로 맡았습니다. 신소민 그리고 순품. 또 외국에 오신 선생님 성함을 해주세요. 박영업입니다. 박명희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레이 악사 우리 김원영 선생님 해가지고 역전의 용사들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진 찍는 분은 이게 옛날에 서울에 극단 현장이라고 유명한 연극 배우고 마당놀이 하는 전문 연극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얘기를 꺼낼 분, 우리 사랑방 손님, 우리 문자원 여사님 자리하시고, 우리 김미훈 자리하시고. 전량 녹화가 되고, 또록또록하게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에 앉아서
자꾸 자리가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야, 이거 묻는데. 제가 예. 태동에 대한 배경하고 그다음 거기 얽혔던 몇 가지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 잊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을 문단 여사께서 제가 오늘 귀한 걸 그동안 좀 찾아냈습니다. 이게 제1회 대동제 안내요강 제가 귀한 걸또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참그 이게 살림 중에 제1회 대동제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게 제2회 대동제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게 제일 귀한 자료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의논 끝에 마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모든 단체들 중에서 참가할 만한 사람들은 초청작가, 그 다음에 초대작가 형들 이렇게 다 뿌렸는데 이게 다 참여를 한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결산 보고서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종학 선생님, 초창기 창립 멤버로 들어주는 놀라운 분들 진짜 박수 한번 보내. 자, 우선 대동제가 태동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무령이라는 저런 자그마한 문화공간이 있어서 그 분위기는 전부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산문협과 마산미협이 공식적인 100일장이나 사생대회가 끝나고 나면 거의 어김없이 2차 행사를 어디서 했냐? 고모령에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지는 문화가 하나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배경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는 그때 이미 70년 지나 80년 지나면서 전부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되면서 문화적인 향수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마침 불을 하나 붙일 만한 기회가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88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우리도 뭔가 괜찮은 일 하나 보내가지고 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났는데 기회했다는 자부심만은 가져야 안 되겠느냐. 요런 게 결국 배경적으로 잘 맞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74년 7월달에 마산 MBC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부지런히 이제 고모령 출입을 하고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언론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최훈 선생, 그 다음에 정상돌 선생, 그 다음에 김영진 선생, 황산하 선생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래저래 여의놓은 그때 야, 이 사람 우리도 이번에 88 올림픽 맞춰가지고 자그마하게 작품도 하나 걸고 막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 거 한번 하면 어떻겠나. 좋게 말하면은 그런 자리고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문화예술인들이 마련하는 신년 할애입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 초이틀 초사일까지는 전부 다 찾아뵙고 인사하고 초난날 될 때 그 자리에서 모여서 직접 인사 못 드렸던 분 만나서 절도하고 막걸리 나누는 거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거기는 아주 자그마한 작품을 하나 걸고 일반 시민에게도 찾아오면은 예술인들이 포켓을 틀어서 만든 잔치니까 대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 오다를 이제 제게 내렸습니다. 나중에 네가 보니까 제일 빠릿빠릿하고 언론에 있으니까 네가 나가는 게 맞겠다.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확신도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88년도 올림픽 열리기 전에 86년도 제가 마산 문예표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기획을 해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 전에는 문학의 밤 행사하고 문인들하고 일부들만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 시민 앞에 공개를 하자 과감하게 하면서 기획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극동 예식장을 빌려서 하는데 강사로 내려오는데 서울대 교수 한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실내악단도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현황 맞춰가지고 가곡도 부르고 그렇게 어렵게 꾸미고 제가 하는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 좀 동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놀랍게도 극동 예식장에 모인 사람이 약 400여 명이 모였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이 야동이 수용이 안 돼서 큰일 나. 막 복도도 서고 해가지고 가 있는데 제가 하고도 나는 저렇게 오길 생각 안 했어. 이 큰일 나구나. 행사 진행을 하겠네.
그래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 미안하다 인사하다고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남아있는 분도 한 250여 명 남아있으니까 얼마 그래 세수. 그러니까 잘만 꾸미고 좀 알리고 도움만 하면은 어쩌면은 대동제도 괜찮게 될 것 같다. 제 나름대로 작은 확신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어른도 오다를 받고 이게 분위기를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간 분이 어디냐면 마산 상공회의소 진흥부장을 하고 있던 이순환 전 도민일보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흥부장.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명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환 사장님 이게 아주 좋은 거. 내가 적극적으로 그들 테니까 민이 책임지고 앞장서. 그래도 오케이. 다음에 조민규 선생을 찾아갔어. 조민규 선생 마찬가지로 마산에 오랜만에 그런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모이고 하면 좋다. 몇 사람을 만나서 일단 분위기를 띄웠어. 그래가지고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럼 여기 초대되는 작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마산 예비 활동 중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민 앞에 던진다 그러면 조금 이거 더 공개하는 게 맞겠다. 나름대로 안에서 정리하는 원칙이 아주 프로 작가, 전업 작가, 그 다음에 순수 아마추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대학 교수에서 학생까지도, 대학원생까지도 참여하게 만들자. 둘. 세 번째, 마산을 비롯한 다른 도시도 전부 다 참여로 다 시키자. 요런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시민이 원하면은 다 참여시키자. 이렇게 나중에 여기 결산 보고서에 오늘 와가지고 자세하게 보니까 아주 엉뚱한 분들도 좀 들어있고 이래요. 결산 보고서를 봤더니 그때 마산 세관장으로 와 계시던 분이 한국화를 좀 그리고 그랬어. 근데 거기 우리 문에서 계실 때 와가지고 술도 좀 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참여를 했으면 싶었던 분이 이우곤 세관장이 그분이 1회 2회 계속 작품을 내고 면상봉 교수 인연이다. 결국 경남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 가는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지역을 좀 넓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제1회 때 보니까 산청에 계시는 정덕상 선생님, 옛날 마산고등 미술조사를 계실 때 이분, 그 다음에 진주에는 최태문 선생, 이런 분들이 여기다 참여하고, 특별히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게 돌아가신 김주석 선생님도 그때 출품을 했더라. 김주석 선생이 진해 출신이신데 경성 전기고등학교 다니다가 학생운동 펼치다가 외국들은 잡혀가지고 혹독하게 고문을 받고 이러더라고요. 일종의 독립투사인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적 인정 못 받고 이래요. 김주석 선생이 돌았다. 나는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윤종학 선생,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성환 선생, 그 다음에 이 박춘생, 돌아가신 박종갑 교수, 이런 분들이 촉촉 나와요. 특히 여성 중에서는 정은성 선생하고 박순원 선생이 초창기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대 선생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백소혜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림이 대단히 좋았어요. 정상dur 선생이 상당히 챙겼는데 정상dur 선생이 내나 책을 3문장한테 복싱을 했단 말이에요. 백소혜 선생님 붙이 나온 거야. 잘 알더구만. 근데 그 그림이 여성 그림인데도 대단히 필치가 조금 참고해서 세상한데도 그분이 세상을 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초창기 1회전 참가했던 분들 대단히 중요한데 화가가 56명, 문학에서 18명, 서예에서 공적 윤환수 해가지고 1회전에 참석했던 사람이 76명이었어요.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걱정했던 게 언론이 뒷바라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기 또 보니까 언론 홍보 담당 비슷하게 꾸미는 사람들을 나중에 여기서 찾아봤더니 마산 MBC에 김상문, 그 다음에 KBS에 사용하던 강순핀, 그다음에 경남신문에 김선학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광선 거기 계실 때 그 다음에 정동선도 있고 했는데 일단은 홍보위원이 각 언론사에 세 사람 다 앉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최일홍 지사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니까 최일홍 지사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마산 MBC는 정기정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와서 거금을 낳고 가고 그 다음에 화분을 보낸 게 이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특이한 게 언론사 사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오면 인사 말씀을 시켜야 되는데 예술인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사가 내내 하고 인사하는 거 빼자. 결국 도지사가 인사한 말을 한마디도 못한 유일한 행사였습니다. 아, 그거 참내 지금 생각 좀 강큰일라. 그러니까 최일홍 지사가 온다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지사가 뜨니까 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산경찰서에서 충성을 한다고 부림시장이고 여기에서부터 남순도 파출소가 사냥을 전부 차단을 다 하고 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쓰레기통은 다 흡수해가지고. 근데 마치 이거 최일홍 지사 근데 통이 있어가지고 인사 말에 관계없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제 좋은 시간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개 성과는 거둔 셈입니다. 그때 여기 돈들 보니까 대개 출품료를 3,000원, 5,000원이래. 여기 보니까 한 작품당 뭐 3,000원. 많이 안 올랐네. 3,000원인데 여기 그 출품한 작가들이 전부 돈을 조금씩 냈어요. 여기 보니까 뭐 10,000원도 있고 30,000원도 있고 이렇게 냈어요. 그 내가 운영위원장이 내가 얼마 내나? 아, 내가 그래도 그때 틀어가지고 50,000원을 냈더라고. 내 저분 냈구나. 박창희 국장도 3만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예술인들이 만든 돈이 그때 103만 2천원이었어요. 그때는 제법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술밥간에 해결을 다 하고 마쳤는데 이게 크니까 2회 때쯤 가니까 그 제법 돈이 모였어요. 그리고 2회 때 가만 봤더니 누가 돈을 좀 냈는고 마침 여기 다 근거가 남아있어. 봤더니 최일홍 경남지사가 그때 살짝 봉투를 냈는데 20만 원을 냈어요. 아, 그때 그 금입니다. 근데 뭐 정부에 보니까 저도 15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럼 지사보다 못 내도 내가 이 정도 내더라. 대장님들도 냈었겠죠. 사장이 10만 원, 대장님들 막 경남신문 사장이 10만 원 냈는데 여기 드물게도 경남신문에 박정명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10만 원을 경남신문에서 어느 분이 가져왔는데 그 안 적혀 있어 보니까. 그 다음에 대장님들도 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합친 게 그 앞에보다는 더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일단 행사를 이렇게 다 치렀는데 하나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 제일 첫 번째부터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당을 어느 분으로 모셔야 되느냐.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제일 첫 번째는 대동제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동제 준비위원회인데 할 수 없이 운영위원장을 황선아 선생님하고 정수항도 선생님 되고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갔습니다. 1회 때니까. 운영위원 김면 성나고 이정호가 되어 있고 2회 때 회의를 거쳐서 비로소 대회장으로 황선아 정상도를 모시고 제가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할 때 저희 이상으로 열심히 뛰어줬던 사람이 돌아가신 이정호 선생이었어요. 이정호 선생이 아주 열심히 뛰었는데 그 덕분에 진에 있는 작가들이 제법 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정호 선생님 오는데 살기도 참 팍팍하고 술도 막 많이 마시고 이러다가 결국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참 그런 게 대단히 아주 슬픈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시작했던 게 순수하게 문화예술인들 힘으로서 탄생이 됐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들이 내거는 것은 안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마련하는 신년하려고
바깥으로 내려가는 간 크게도 문화예술의 지방자치화였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급격히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올 텐데 우리 스스로 문화예술의 지방자치화를 앞당기다 아주 슬로건을 제법 그럴싸하게 끌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조선일보 밑에 만무상의 기사도 나고 MBC 아침에 방송 칼럼 그 유명한 출발 양용입니다까지 나오고 하여간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출발해 나왔는데 우리와 똑같은 의도로 출발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곳이 부산하고 진주입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부산에 마산에 인기 딱 하자 그러니까 말 끄집어내자마자 네가 멋이 잘난데 나서고 이래가 네가 말라고 나서는 이거 바람에 결국 못하고 진주도 못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진행되고 보니까 저 확산이 돼서 마산, 진해, 창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 진주, 통영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 근처 가는 분은 대전 쪽에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산 출신으로서 서울에 가 계시는 김재규 선생이라든가 부산에 가 있던 최정권 이런 분이 다 왔으니까 그야말로 범마산적인 괜찮은 행사가 좀 됐습니다. 지금 생각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때 전시중심이었으니까 무대팀들 그 다음에 무용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초창기에는 참여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강동주 선생 같은 분이 뭐 축하를 부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첫날 그 행사를 할 때 바깥에 모였던 사람이 몇 분이 1도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다음부터 이제 쭉쭉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놀러왔던 시민들이 막걸리 마시고 조금 남는 돈을 보태놓고 가고 그랬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2회 때 중에 나와 있는데 단체 손님을 이끌고 종종 나타나는 분 계셨어요. 그게 고려병원의 내과과장으로 계시던 정태수 박사가 외과가 되겠다. 정태수 선생이 그때 합창단을 이끌고 종종 거기 나타났어.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그 뭐 시대가 이래가지고 의자 맞닿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앉고 뒤에 다른 여자가 앉고 등이 반쯤 맞닿고 이게 대단히 정겨웠어. 지금은 좀 그걸 큰일 날 것처럼 봤는데 그런 게 시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던 이 행사가 갖는 장점이죠. 장점. 제가 대강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30년 전 보니까 대장님 지내신 분 중에 살아계시는 분이 이광석 선생님하고 박춘성 선생님 뭐 나중에 재명학 선생님도 일본 맡고 이래 했지만 어찌됐든 너무 일찍 다 돌아가셨어. 변상봉 교수, 권용호 교수, 그 다음에 정상돌 선생님, 그 다음에 황선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김영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맡았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는가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힘들긴 저도 많이 힘이 들었는데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저는 든든한 하나는 백이 좀 있어요. 우리 그래도 와룡 선생 그 다음에 이광석 선생분이 여기 버티고 계시고 초창기 멤버였던 박춘성 선생 그 다음에 윤종학 선생 그 다음에 문상한 선생 박순원 선생 그 다음에 정 선생 이런 분들이 지금도 같이 출품을 해서 같이 지내는 거 보면 참 우리가 힘들어도 시작을 하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때는 우리는 이 몸을 안 아끼고 다 참석했어. 근데 지금 세태를 보면 아주 몸들 많이 사리고 계산도 좀 할 줄 알고 그 이득 같은 것도 따질 줄 알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워. 근데 이게 막 색깔지게 고생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좋았어. 우리 형이었어. 우리끼리 이런 전통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곰보링이 문을 닫고 난 다음부터 집에 들어갔다가 문화예술인들끼리 약속을 거의 못합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원화되고 개인화되는 결국 계기가 되는구나.
그 다음 뭐 얼핏 하면 차를 가져와서 오래 못 앉아있고 술 한 잔 못 하느니 뭐 이런 식이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갖고 있던 대단히 인간적이고 서로 의존하고 하던 이런 형태의 문화에서 지금은 조금 건조해져 가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던 저로서 느끼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대동제 운영위원장을 18년을 하고 대회장을 5년을 했으니까 결국 실무하고 입맡은 게 2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30년이니까 뭐 6년 빼고 실적 다 뛰면서 지켜봤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런 게 대단히 좀 아쉽고 이 이후에 뭐 치련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세웠던 대로 서로 위 사람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아래 사람 돌봐줄 줄 아는 이런 순수한 미풍장수이 다른 도시가 아닌 마산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총으로 따로 분리되었지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폭이 확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럼 지금 대동제에 나온 돈이 500만 원 뭐 처럼 되는데 그 다시 뭐 800 얼마에서 500만 원 가까이 그 내려와서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은 마산의 김인규 시장 계실 때 싸움해가 받아냈던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문화의 특별시를 부르주는 창원에 와서도 아직도 돈이 또 깎이고 다시 원위치 되는 이런 게 대단히 아쉬운데 저로서는 대강 이 정도 간략하게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동제 그 발상할 때 하고 대동제 구체적인 흐름을 지금 얘기해 주셨고 이제 그게 증거해 가는 과정은 또 좀 이따가 또 하고 우리 문 여사님 그 발상기의 그 대표로서 얽혀있는 얘기 많이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보따리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야기는 편안하게 하시면 그 책으로서도 몇 권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예술인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 뭐 제가 지금 기억 속에서 이렇게 좀 어렵고 그 모든 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잘 맞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대동제가 이때까지 만들어져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가 말해도 김윤 씨 때문이 아닌가. 그 초창기에 그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의 그 시발점이 돼갖고 그 시대 상황을 아마 그런 게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 같으면은 먹는 술이 있어도 와서 먹으라 해도 그 귀찮아서 안 가고 또 몸 생각해서 안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동제가 그렇게 조그마한 뭐 열자로 치면 커피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작이 너무 좁으니까 큰 거를 가면 사람 숫자는 출품하는 사람 많고 걸어 놓을 데가 없으니까 1호짜리 해가지고 그래 하면 주로 이제 그때만 해도 예술계가 그림하고 문학이 제일 주축을 이루지 다른 분과에서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인이 아니래도 이제 고모령에 술을 마시러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 대동제는 그런 좋은 취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낼 작품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랬을 때 그러면 막걸리 한 대를 가오든지 넉넉하면 한 말 추가해서 여럿이 갈라 먹기라든지 우리는 이거 그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게 그리 하자 했는데 모든 게 다 그리 합심이 되고 또 그리 어우러짐이 잘 이루어지는 시대라서 그렇지
지금 같으면 안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나아졌다 해도 내가 이쪽 부림동 고모령에 왔을 때에도 우리 애들이 막내가 중학교 다니고 우리 둘째가 지금 중학교 가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때 혼합곡이라고 하는 거 정부에서 했어요. 배급살처럼 이래가 먹으래. 그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사는 거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 중반에만 해도 그때 어려우니까 쌀만 팔아가지고 밥을 못 해먹고 혼합곡 그걸 팔아가지고 도시락 싸는 날은 이제 일주일 중에서 뱃살을 팔아다가 아들 도시락밥을 해주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그 혼합곡이 그때 냄새도 나고 막 이랬어요. 그 담가놨다가 보리쌀하고 쌀하고 이렇게 섞인 거 그래야 이제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걸 주면 그때는 밥 장사도 못 하고 있을 때인데 보리밥을 보리 섞인 밥을 해가지고 그때 박재호 선생님이 그때 이게 이제 어디 갔다가 오시면 술을 먹어도 들어오고 거쳐가는 곳이니까 그래 예 너무다 보고 참 보리밥 풋고추하고 된장에 찍으면 참 맛있는데 그게 내가 그때 보리밥 장사 시초가 됐어요. 그래 그때 이제 우리 김미연 씨는 이쪽에 MBC가 있었으니까 점심시간 되면 문학 이야기 하려고 와서 보리밥 박재호 선생님 꼭 불러갖고 같이 점심을 드는 거예요. 그때가 박재호 선생님 공공이 그렇게 진짜 돌아가시고 알았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드는 줄 몰랐어요. 참 박재호 선생님 보면 그래도 절대로 품위를 잃지 않았고 술을 암만 먹어도 딱 먹을 만큼은 먹으면 안 들어간대요. 그렇게 술이 넘치도록 먹는 걸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 마지막을 이제 고모령에서 하셨다고 해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그러가신데 그날은 여름 박재호 선생님 여름 7월인가 8월인가 한참 더울 때인데 어디 갔다 오시다가 이제 들렸는데 점심도 안 자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객만은 주인이 저녁 굽는다 하더만은 그때 무슨 인도네시아 왕자하고 조인을 해갖고 나무 장사를 하기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사기꾼 비슷하더만은 그걸 하나 하기라고 따라보고 이랬었는데 그 양반 점심 식사를 약속해 놔놓고 안 해갖고 땀을 팔팔 흘리면서 오셔갖고 얼마나 기진맥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가 점심을 안 자셨으면은 먹던 밥이라도 한술 드시라 이렇게 밥은 못 먹겠고 막걸리 한 잔 주시라 이랬는데 막걸리 한 잔하고 김치하고 이리 드렸더만 그거를 맛있게 드시고 그래가 땀을 좀 닦고 계시다가 영 못 견디 하시는데 선생님 이래갖고는 안 되겠고 그때 이조하랑의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잘 가셔갖고 그럼 그가 좀 누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나가더만은 한 몇 발자국 나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바로 누우세요. 내가 의자를 포개갖고 이 4개를 해서 그럼 잠깐 이 누워있어 이랬더만 그 길로 가셨는 길이야. 그래 또 그때는 강재학 선생님이 또 그래 맨날 미우시 안 올 때는 또 점심을 꼭 사들이 그랬거든. 그때 내가 전화를 드리니까 틀렸다 이랬어. 그래가 배도균 씨한테 그때 신경과가 요 있었다니까 그래 전화를 한 게나 안 된다 큰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뭐 혼자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게. 그래가 배대규 씨 그거로 앰뷸런스를 내주기니까 내가 그래 가라 이렇게 하는데 우선이 그 병원부터 가니까 배대규 씨 화를 내시더라고. 여기를 오면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벌써 아마 오줌이 이래 막 흘러내린데 그때 벌써 운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울면서 그때 하도 급하니까 바늘을 가지고 좀 인중을 바늘 갖고 손등을 딸라니까 이렇게까지 하려고. 여기는 그 혈관이 없어요. 그래요. 선생님 그 인중을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 하락하는 게 그래. 바늘을 갖고 와가지고 인중을 따도 여기 얼마나 아픈데 그 깜짝 놀래지. 근데 아무 그게 없더라고. 그래 거기로 가셨지. 제일 많이 남는 분들이고 여러 사람들 치에 맞는데 그 뭐 이제 그 대동제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로 그건 불꽃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서민들의 힘으로 모두 다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리 하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정보 정치를 했는가 국가에서 그 대동제라는 이름은 무엇을 할까 막 이 모인 운영위원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이름이 안 나와갖고 그 이름 대동제라고 지은 거는 정호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정호가 그 배경을 대동제로 지어야 될 텐데 이제 그때 대동이라는 말은 금기입니다. 금기. 대학가에서 반정부 형태로 서클을 만들어서 행사만 하면 대동제를 걸었으니까 좀 빨간 길 뜨고 경찰에서는 대동이라는 말을 억수로 싫어하는 거예요. 큰데 한 가지 돈. 그래서 마산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왔더랬어. 어째서 이 대동이라고 정보가 나요. 그래서 내가 대동이란 이 말을 지금 대학가에 쓴다고 해서 그렇게 쓰는 이 말은 아주 역사가 깊은 말이다. 서양 사회에서 이상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동양권에서 이상 사회는 대동 사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산한창우성이 대동 사회, 대동 청년단, 대동회를 얘기했던 거니까. 단지 이게 대학가 쪽으로 가는 바람에 반정부적인 형태 그렇게 들려서 그렇지. 대동이란 말은 대단히 옛날부터 써왔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알겠다 하면서 그렇고 난 뒤 이제 다른 얘기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는 에피소드가 김영동 마산 시장에 계셨고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도지사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침 확대 간부 회의 때 오늘 점심은 막 대동 거기 고모령 거기 가서 한번 막 간단하게 막 식사들 막걸리를 한잔 하면 어떻겠노? 이리 이제 시장이 문을 뗀 거예요. 그때 회원구청장을 지난 김상훈 구청장이 시장이 거기 무허가입니다. 시장님이 무허가 쪽에 갔다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결국 시장은 못 왔어. 요런 거 이게 이제 숨겨진 그 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제 공무원들도 오고 막 왔단 말이죠. 도지사도 왔다 가고 이러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쭉쭉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아쉬운 게 그 터 정도는 세세 매입하던 제 가지고 시재산을 두고 마산 문화예술인대교 고모령 중심으로 앉는 사랑방으로 한국을 꾸며나가 이랬으면 이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결국 무가르들이 그 주인도 그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가 된 게 지번도 나오지도 않고 이래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시에서 거들기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형태가 되지 못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골목골목으로 저 자그마한 곳에 문화예술인들 모인다는 게 너무너무 정겹고 좋다는 거예요. 큰 데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게 맞았었는데 그럼 시에서 그런 걸 못해주는 문화유산 저기서 끝나고 또 저기 서성동 쪽으로 가고 바꾼 게 이런데
서정동 쪽보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수정동 쪽이 훨씬 인간적이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흩어지라고 우리 뭐 나쁜 짓 뭐 했어요? 운영위원들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그 뭐 사상 검토 다 하고 그래가 못하게 이제 시에서 맨날 나와가지고 이제 장사 못하게 이제 저걸 했는데 아침으로 위생계에서 나와가지고 사진 카메라 딱 찍고 가고 근데 그 정월달에 그 1월달 되면은 그 시에서와 그 부습을 불러가지고 시장이 그 경청을 하고 그 하는 게 있는가 보대. 근데 이제 미술인들이 모였을 때 갔을 때 이제 그때 병상봉 교수가 이제 그 대장을 할 때인데 그 시장 보고 우리는 딴 집에 가서 술 먹으면 되지만은 그 문여 사는 아들하고 어찌 살아라고 그래서는 그 굶어 죽으라 말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시장이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옮기고 그래 그동안에까지만 저거 하겠다고 한 달이 넘도록 2달 가까이로 그리 문을 닫고 그래 있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진짜로 뭐 막걸리 한두 병 팔아봐야 뭐 반쯤은 돈 받고 반쯤은 못 받을 그런 정도였는데 그럼 끼니거리가 없지 뭐.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걸 우리 영규 씨 저걸 해서 그 재료가 무엇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 내가 보니까 그 지금 30주년에는 그걸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진짜 오갈 데도 없고 이랬을 때 이제 그 그림 하시는 분들이 보물형 도끼를 해가지고 그 그림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림을 그 서성동 이사 가는데 전부 다 하나씩 내줬어요. 그 전세금을 쓰라고. 근데 그 빨리 나간 거는 몇 점 안 됐고, 근데 큰 도움은 안 돼도 큰 마음을 많이 받았지. 자, 또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음력정월 낳은 날 이제 신년 할애를 하고 대보름날은 잊혀졌던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을 찾자 했어요. 달집을 지키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달집을 주면 전부 위법입니다. 위법. 그때는 불난다고 아무도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강급으로 우리가 어딜 갔냐면 마산고등학교 뒤산 소나무 밭으로 소나무 숲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막 자그맣게 하나 피워서 연기만 내고 막 흉내만 내자는데 그게 바로 신고가 돼가지고 소방서에서 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런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일단 소방차가 여기 대기를 할 테니까 행사 조금 하도록 하라. 그 이후부터 우리가 서성동 내려가가지고 남성동에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립지에 집들이 들어서지 않을 테니까 우리 달집을 세우는 동안은 마산 소방서가 차를 가져와가지고 반드시 입회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고, 또 한때는 비가 와가지고 엉망인데 진행을 하기도 막 한마당자인데 마이크도 잘 안 되고 이리 됐을 때 그 계란을 팔러 다니는 그 계란 장사가 계란하는 그 마이크를 가져와서 진행을 하라 해가지고 눈물겹게 진행도 했어. 또 어떤 데는 그 김대중 선생님 그쪽에 갔으면 대나무 쪽으로 고생 해가지고 그 소나무하고 다 갖다는데 그걸 누가 또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가 또 그 피 또 해가 나는 적도 있고 별의별 짓 다 했어. 그래가 결국 이제 남동동 매립지가 다 차리다 갈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간 곳이 삼각지 그쪽이 아직까지 조성이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고 결국 달집은 끝이 났어요. 근데 그 결과 우리가 달집을 시작하면서 그게 아름아름으로 퍼져나가지고 전국의 달집이 결국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것도 대동제가 전국에 안긴 그 파급 중에
파급 효과 그게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또 술이 우찌한다는 데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싸움. 두 팀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그 땡초하고 또 모시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작품이가 이래가지고 작품을 패대기로 천 사건이 또 하나 있고 또 어느 한 번 술이 돼가지고 자기보다 몇 살 뒤에 선배하고 또 싸움을 일하다가 그 문에서 얼음 밥통으로 던지가 쭈그려가지고 밥 장사 또 모닥으로 만드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면 그게 무슨 원수라고 또 금세 풀고 이랬어. 근데 그런 게 대동제 때 만나가지고 싸움하면 일하고 또 그 오래 가는 그것도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형편이 괜찮을 때는 저녁에 이제 2차를 가고 이럴 때는 이장석 선생이 하고 있는 가라오케 저쪽을 가는 게 그나마도 형편이 좀 괜찮을 때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체로 고무령에서 비교적 행사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음식 솜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기간 동안 운영인들 들락거려서 밥 먹고 술박간에 다 뒷바라지를 빠니까 우리 동안은 안 되는 거예요. 합수시 제가 점심때 거기 가보면은 배고픈 사람 참 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설이나 추수 끝나고 나면은 그 고기 뺐다고 생선하고 찌짐 넣어가지고 찌개 만드는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 문 여사님이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잘해요. 풋고추도 썰고 그 뺐다고만 남아있는데 그때쯤 가면 점심때 되면 배고픈 사람 다 보이가 있는 거죠. 그 뒷바라지를 문 여사님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후덕함 때문에 결국 이 대동제가 초창기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장사 속으로 했으면 그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게 새삼 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고 그쪽에서 만난 사람들이 역시 그 오래 가 지금까지. 그때 박은혜 씨가 일찍 나타났으면 거기 한춤 하고 했어요. 그래. 그때 이제 나도 그게 이제 막 우리 쪽으로 강연 많이 들어왔어요. 왜 춤은 안 넣느냐? 이제 전시만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춤이 그 장소가 선탄지만 거기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저 지나가다가 골목길 들어가면 눈이 이리 보인단 말이죠. 저기에 다시 시작을 하면 저기 새삼 될까? 그래서 창동에 여기 문 여사님이 고무령을 하나 걸고 문을 연다는 일이 막 들렸어. 근데 가서 보니까 저런 다른 사람이 있고 안 맞더라고. 결국 고무령을 못 열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 그런 여러 가지가 고무령이라는 형태의 문화가 딱 싹트게 제일 알맞았던 데였지 않나. 지금쯤 되면 보면 좀 분위기 좋은데 이런 분위기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하고 그때 시민들 요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딱 맞았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내리고 제법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다. 향후에 대동제는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좀 돼야 되겠죠. 맞추거나 그 다음에 우리 서성동까지 끝나가면 제일 아쉬웠던 게 대동제는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후연단지가 바로 있어야 되는데 대우백화점 자리하고 이쪽에 옮겼을 때는 그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뭐 좀 하고 술 한잔 할 경우는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미 흔히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 대동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술박간에 얘기가 전개가 돼야 작품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러면 창동 저쪽을 잘 보완을 좀 하고 지금 저쪽에 대구에서 롯데 마산점에서 오픈하고 문화예술행사는 이쪽에서는 별도로 시민들 속에 뛰어드는데 앞으로 아마 보완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우리가 막 보고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제 1회 때 가고 1회 결산, 2회 결산서가 나오는 바람에 아이 귀한 거. 너무 웃겨. 제가 참 제일 귀한 분이 이게 나와서 오늘 아침에 듣고 명단을 먼저 찾아보니까 내가 윤종환 선생님 명단이 나오길래 내가 오늘 전화를 한번 해야 돼.
그걸 내 박준선 하니까 안에 김생 큰일 났다 그러는데 오늘 윤종 학생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래 살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그래도 제보위원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정상돌 선생에서 권용호 교수님, 그 다음에 양상봉 교수님, 그 다음에 박순생 잘 내려오는데 문협은 전 황선아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기 집권 아닌 집권을 이광석 선생이 내내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그걸 해낸 힘도 참 우리로서는 큰 짐을 안겼어요. 그런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그런 그 바람에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 좀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은 얘기는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이거 고모리에 출입 안 해본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대회장도 맡으신 우리 이광석 선생님께서 소감을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감명 깊게 들었다. 그 외에는 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 마을 단위로 크고 작은 축제는 다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대동제라고 부르더니 안 가려면 무슨 당산제라든지 크고 작은 축제가 마을마다 다 있어 왔습니다. 그 작은 축제들이 그 작은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큰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달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특히 마산은 고은채 전 선생의 월흥대를 중심으로 해서 달 문화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꽃피우고 싹튼 곳이 마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동제에서 가장 빛나는 마지막 휘나레를 달집 태우기로 잡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달집이 없는 대동제, 이거는 뭔가 조금 힘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달집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태워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장수가 또 마땅치 않아서 못했고 그 대동제를 만드는 게 그냥 애들처럼 애들 무슨 장난감처럼 소나무 몇 동가리 대랑 몇 동가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 달집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능 보유자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로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달집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몇몇 또 시도위원 되시는 분, 우리 대동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달집 만드는데 예산도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달집을 예산도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 자료를 또 어디서 구합니까? 소나무 함부로 빗다가는 이거는 또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분 저분 아름아름으로 진동 가서 또 해가 오기도 하고 또 아주 멀리 가서 해가 오고 나무로 또 해가 오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경찰관들이 나와서 말이죠. 어디서 이 벌목을 해왔느냐고 이래가지고 살인법 위반으로 잡아간다는 이런 그 이야기도 뒤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대동제가 좀 아쉬우기는 합니다만은 고무령 시대가 우리가 초창기이자 전성기이자 마산의 문예부흥 운동을 가장 새롭게 점화한 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핸드글을 보면은 달집을 마산에서 태웠는데 보통 달집을 태울 수 있는 가능한 인구 비례가 10만에서 20만 그 안팎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산은 우리가
김미훈 회장님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달집을 만들기 시작한 그 무렵이 달집 문화가 마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그 단계였습니다. 마을이 커버리면 여러분들 동대문에서 서울 종로에서 달집 태우는 사람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달집을 태우려고 하면 뭐 주변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냇가도 있고 또 달집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산 대동제가 그래도 몇 번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달집을 만들어 태웠다는 것은 참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이 된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요는 기록으로 남은 이 대동제 30년의 책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은 유인으로 남기지 않으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앨범 가운데서 가장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게 뭐냐 합니까? 초등학교 졸업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대동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30년에 김미훈 선생을 비롯한 또 우리 문 여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30년의 그 중요한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진 한 장, 또 김미훈 선생은 제1회라는 이걸 가지고 나오는데요. 1회는 잡지에 첨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합니까? 뒤에 나온 것 100장보다도 오늘 김미훈 회장이 가져놓은 이 창간호 제1회 이거는 앞으로 명품 경품 그거 나가면 한 10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1회라는 것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가 사랑과 열정과 애정을 다해서 만든 이 대동제가 구슬로만 남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 여사님이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분이 남긴 사진, 말 전부 다 녹취를 다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서 대동제 30년 저 출판 기념회는 거시적으로 좀 잘해가지고 전 시민의 새로운 또 다른 대동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뜻을 한번 모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한마디 사장 저는 뭐 하루 종일 거기 고모령에 뭐 밖에 있던 적은 거의 없고요. 사장 뭐 잠시 들려서 그 분위기만 즐기고 또 거기 가면 또 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이 좋아서 들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동차가 없고 그러니까 전부 뭐 저녁에는 어디서 조금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 바로 들어가기가 좀 서운한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자연스럽게 공원이라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조금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고모령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돼서 우리 문 여사님이 쓰시게 됐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고모령 수성시대, 수성동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성동 시에 고모령 간판을 달고 몇 년째부터 저 대동제가 거기서 시작됐는지 그런 초기 이야기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성동 쪽으로 2층에 상당히 장소가 좋았습니다만은 거기 온 어떤 내력 같은 것도 그때는 사실 2층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그다음 건물이 또 너무 또 현대적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옛날 분위기와 달라가지고 좀 서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선 우리가 들럭거리기에는 조금 좀 거북스럽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점을 갖다가 조금 소소하게 밝혀가지고 고모령 역사를 기록하는데 좀 더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말씀 좀 마산 역사 아마 야사적인 어떤 중요한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당이 멤버 일단
큰 뜻도 아니고 제가 술도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대동제에 참여를 했는데 벌써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순 선생님은 대단한 큰 일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문 여사님이 건강하게 우리가 만나 뵐 수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제를 통해서 가장 제가 인상이 남고 멋있는 놈이 그 정윤입니다. 그놈하고는 술 한잔 하면서 좀 다툼도 좀 했고 하나 참 그 인간미가 참 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작품도 그리고 제하고도 술도 한잔 하면서 다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놈이 좀 내보다 일찍 가서 좀 섭섭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김미용선 여사님 또 우리 이강서 씨,호 하면서 다 우리 건강하게 40년, 50년까지 우리 대동제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양한 과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전에 김미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중에서 지금 하나 뜨는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김주석 선생님입니다. 김주석 선생님 호가 계암인데 계암 김주석 선생님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미은 선생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1958년부터 59년에 마성상고 미술 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성상고 묘표가 그 축사를 알려가지고 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주석 선생님이 도안을 했다고 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도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제가 57년에 마성상고 들어갈 적에 마성상고 묘표는 그냥 상고라고 그래 있습니다. 한문으로 상고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갑도라고 오셔서 묘표를 살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볼게요. 59년인가 60년에 마성상고 묘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양 김주석 선생님이 도안을 했다고 그러면 또 굉장히 기록적으로 대단히 한 추천료인데 제가 저번에 전점석 원장이 교양 김주석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도민일보에 공부했는데 거기는 마성상고 묘표를 만들었다는 게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미연 선생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찾아서 그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성상고 묘표가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꼭 찾아서 이런 기회에 한번 찾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주석 돌아가시고 따님들이 그래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아버지 공적을 좀 찾았으면은 근데 이제 없으니까 독립유공자 당연히 유공자입니다. 근데 그걸 못 찾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분이 숨겨졌던 게 그분에게 미술 수업을 받았던 집들이 많아요. 진해 쪽에. 그래서 그분 작품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그분이 기념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념 전시회라도 한번 크게 하고 그분의 족적을 한번 사람들이 알렸으면 아마 따님들이 그렇게 바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점석 선생님이 그걸 맡아가지고 자료를 찾았는데 그게 도민일보에 대한 일면 토업 기사로 2번인가 나가서 충분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모아지면은 그분도 마산 위협회장도 하고 교직에만 37년 오래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제대 때 고통받은 고문도 받고 일어나니까 그 오후쯤 되면은 꼭 술을 한잔 해야 자기가 안정이 되고 그래요. 그 술 심부름을 많이 했던 애가 진해 미협 회장을 했던 그 여류 화가가 매일 술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면 맡을 때 좀 그거 한잔하고 그래 안정을 해가 가고 늘 술 심부름을 했다니 그 김다순이잖아.
그래서 아마 부릉간 김주석의 추모전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 사업은 하나 곧 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미리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큰 공입니다. 지금 마산 미협에서 미협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김종수 선생님 늘 그 부모님을 많이 충격하신. 스무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별로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마산 태생인데 울산에 가서 한 10년간 사업하다가 91년도에 마산 왔습니다. 고모령에 와서 김희연 선생님, 문자은 여사님, 제가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강수 선생님 여기 오신 분 저합니다. 제가 그래도 눈에 익혀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문화 역사를 잘 보존해 오신데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산수 우리 선생님 늘 인쇄물을 담당하시고 대단한 대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교 인쇄물을 받아서 했던 우리 나삼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그 고향이 마산이 아니고 처음에 제가 마산에 와서 이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 누구의 소개를 해서 이제 고모령을 찾게 됐고 고모령을 또 이래 고모령에 가면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잘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대동제 행사에 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모두 만나는 사람마다 뭐 형제가 또 이래서 즐겨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마산에 와서 이렇게 뭐 정착하게 되었던 것도 여러 주위에 계시는 그 대동제나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좀 따뜻하게 되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마산에서 잘 여태까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가 이런 기념이 돼서 자주 기록이 되고 앞으로 또 더 발전되었으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김에 인쇄물 자료가 혹시 보관되어 있습니까? 인쇄물은 뭐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 초대장 정도밖에. 초대장하고 도로도 만들고 하셨는데. 도로는 만든 적이 없었고, 네. 도로는 만든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내가 몇 해 동안은 뭐 스냅 사진 정도는 내가 찍은 게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네, 한마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나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자은 여사님 참 좁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복잡거리면서 사시는 모습이 남아있는데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백치 아다다를 사상 부르면은 아마 그 가던 분들도 다 들어와서 그 노래를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참 기분 좋으면은 그 백치 아다다를 부르는데 전 듣는 사람을 갖다가 매료시키는 그런 참 기막힌 그 노래 실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기록에는 꼭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그 실력을 갖다가 또 새롭게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악사를 대단했어요. 특별히 기타를 가지고 우리가 대동제 하면 또 우리 순옥 여사님 늘 고생을 다른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있으면 개인전을 여는데요. 우연찮게 오늘 제가 액자를 하려고 그림을 이제 지금 준비해 놨는데 그 제일 하방에 계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안 가져가시고 놔두고 이제 가셨는데 뒤늦게 이제 우리 정장님 나는 몰랐습니다. 문자 보고 알았는데 사실 이 그림 자체가 문장 우리 언니하고
또 이제 모든 예술인들의 저와 같이 연이 섞인 그런 사연이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제가 전시회를 하려고 사실 준비해놨던 건데 오늘 제가 인연이다 싶어서 가졌는데 혜님이 저번에 만초에 이제 사진을 한 장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고모를 행사할 때 그 솔밭에 가서 그때는 막 다라이에다가 막 떡을리고 뭐 올리고 솔밭에 가서 그 했다는 그게 떠오르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이제 지금도 계속 제가 봄 되면 교당 선생님하고 또 우리 문정 우리 언니하고 또 몇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봄 꽃놀이를 갑니다. 그 봄만 그 벚꽃이 날릴 때 그런 거 하고 또 옛날에 또 현재호 선생님하고 제가 또 벚꽃 날릴 때 그 꽃 나무 밑에 벚나무 밑에 요 우리 천복희 여사님하고 그 술병도 묻어놔가지고 내년 되면 어서 묵자인데 그 다음에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거를 진짜 처음으로 제가 완성을 시켜놨는데 진짜 오늘 가져오고 싶어서 뭐 불어나게 안 가져가서 이것도 있는데 싶어서 가졌는데 이 속에 다 녹아있는 제가 작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작가로서. 그래서 보면 다 백치 하나로 녹아있고 여기에 모든 예술인들이 노니는 것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봄놀이, 꽃놀이 하는 것이 다 녹아있는 것을 그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도 있고 우리 전 여사님, 전복희 여사님도 예술입니다.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대단합니다. 이 역사도 깊고 제가 86년도에 성미를 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동제가 30년이 됐으면 저는 31년째입니다. 근데 그때 세관장님 이우원 세관장님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대동제 한번 구경하러 가봐라 해가 제가 2회 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애썼습니다. 네, 많은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대를 이루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젊은 예술인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아무래도 그 대동기에 이걸 하고 작년까지도 그렇고 보면 거의 제하고가 거의 막내가 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예술인들과 또 다른 젊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고 이 대동제를 이 30년을 기점으로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 젊은 세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입니다. 무용하는 박은혜인데요. 저는 예전에 김미윤 선생님이 한번 춤을 춰봐라 해서 그 대우백화점 있을 때 제가 몇 번 춤을 췄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때가 지금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저 때는 되게 나이가 어렸었고 기억나는 게 정말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는 게 되게 좀 추는 저로서도 좀 신기했었고 또 그 달리 따로 찾아뵙지 않고 지역의 예술 어르신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춤추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그게 되어가지고 좀 아쉽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 대동제 운영위원 이렇게 그 회의하고 할 때 만났을 때 이제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원로 예술인들과 저희들 세대 그리고 또 차세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시기가 이제 그 새해 맞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동제가 이 지역의 어떤 예술 행사의 첫 시작점이니까 이때 젊은 예술인들이 원로 예술인들에게 큰 절을 한번 하는 그런 그 기획적인 어떤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이 나와서 저는 지금 그게 굉장히 기억에 지금 세뇌되다시피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획적으로 저희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보고 고모령에 제일 자주 들락거렸던 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들락거렸던 딱 세 사람. 땡초. 땡초 또. 이승갈. 네? 말고. 그거는 그 땡초로 맞습니다.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빵그뭐 옷이 잘 안 나오나 뭐 그런 잘 안 그리고 그 술무가 좀 누가 그 유시원도 알고. 유시원 누구? 빵 누구? 고생해? 아니고. 장거리는 아니에요. 아니, 세 사람은 제일 먼저 헛땡초, 다음에 현재호, 그 다음에 이성아. 요새가 하루에 들락날락 술도 고프고 밥도 고프고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이 딱 세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비슷하게 흘러고 해서 아까 우리 와룡 선생님께서 문화사진 이렇게 고모령이니까 초창기 조선국 시대 왜 고모령을 지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30년 대동제 계획을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령 초창기 지금 선생님 다 그때부터 드나드셨는데 그때 그 오행당 앞에 거기에 고모령 간판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 월주 스님 계셨는데 월주 스님이 그 문양아 네가 가게를 내면 이름을 내가 지어야 된다. 그래 금잔디 금잔디 이 서울시도 있고 금이라 하는 건 돈을 뜻하는 거니까 금잔디라고 해라 이랬는데 그게 어쩐지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고 애들도 어리고 그때는 내가 40대 초반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고모령을 짓는 거는 노래에 있는 고모령이 아니고 그 시어머니 고자에 어미 모자를 썼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우리 할머니도 가고 엄마도 가는 나도 자식이나 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엄마의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고모령을 지었는데요. 고모령 3회 때인가 그 정자봉 교수님이 참 내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신 분이 정자봉 교수님이에요. 내가 문을 닫을 때까지 오신 분이. 근데 그분의 친구가 그 사업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윤태 씨 말고 이문태 교수님 김재윤 교수님하고 그 세 분이 술을 한 번씩 잘 먹고 했는데 그 시를 쓰시겠다고 그 축시를 그분이 쓰기라고 그
고모령이 그 운율이 맞지 않는다고, 할미 고차가 안 맞는다고 돌아볼 고차를 쓰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돌아볼 고차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골목에 이승만 씨는 걸 또 하나 했었는데 그때 이승만 씨 그 집이 이승가이가 하던 집을 내가 저 시청 바로 옆에서 그 소고기 국밥 장사를 했는데 솜씨도 없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굶어 죽기 돼갖고 승가이가 그 안에 7월 찻집이라는 찻집으로 옮겨가면서 그걸 제가 받게 된 게 고모령이었죠. 2층이? 예, 2층에 그게. 예. 그래가 2층에 7월 찻집으로 옮겨 올라가고 제가 그 우동장사 하던 자리를 그 시작이 됐어요. 그때 고모령이라는 간판을 붙였어요. 그래서 고모령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수성동으로 이제 한동안 저 합성동 가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다시 들어온 게 수성동 그 골목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차장 간데 예, 주차장에다가. 예. 그런데 저기 바깥에서 다른 도시에나 그 외지에서 예술인들이 저게 왜 하필 고무령이냐 이런 걸 쓸 때는 저 나름대로 대답을 이렇게 했어. 추풍령은 구름이 쉬어가는 거. 선가의 시가. 고무령은 사람이 쉬어가는 거. 아, 그거 참 멋있다고. 난 무조건 대답을 그렇게 했다. 사실은 제가 이름을 붙일 때는 내하고의 약속이에요. 맞지? 정장 요거 다. 자, 이제 노래 한번 듣고 마무리합시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참 살기가 고달파서 그랬는지 이거 백치 어렸을 때가 젊었을 때 그 나혜심이가 주연하고 노래를 부른 그 백치 아다다를 보고 내가 이 노래가 참 좋다 했는데 그게 운명처럼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렵에서 시 낭송이 하고 나면 고모령 가서 막걸리를 먹으면은 그때 일대 MC가 정목을 씨, 정목일 씨가 이제 사회를 했고 이대가 김미호 씨고 이랬는데 그래 노래를 한번 처음보다 그때 열의도 많았고 한데 하고 나면은 그 부엌에 있는 날 보고 가서 노래 하나 하라는데 그때 백치 아다들 불렀는데 그게 앵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하시면 되고. 지금은 백치 아다다를 이대 그 김묘 씨가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선생님이 그 노래가 하고 싶어서 가사를 써주라 써서 내가 안 써주게 오복이가 또 그 노래를 배워갖고 오복이가 써줘서 선생님이 또 즐겨 불렀어요. 근데 김윤 씨가 노래를 잘하고 지금은 이제 백지 아다다 죽었어요. 저 대동제가 이제 아까 고명에 탄생을 해가지고 또 수성동에서 탄생해가지고 또 서성동으로 오고 뭐 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대우백화점으로 그 전시장으로 옮기고 다니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우백화점 시대를 마감을 다음 하고 다시 창동 쪽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동 골목이 예술촌도 있고 해서 창동 그 시민극장 맞은편 뒷골목 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우리 백랑이 있습니다. 쭉 해서 그렇게 이제 전체를 가등이란 어떤 정재관 선생님 생가로 돼서 쭉 이렇게 다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할 이제 사업을 잠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이게 내년에 할 사업이 그 예산을 쳐보니까 약 3,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마련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사업이 30년 되었으니까 그 기록을 남기는 그 분수령 넘어가는 이제 이니까 이제 대동제 30년 사를 하나
하나 책자를 낼 겁니다. 그거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특히 그 했고, 그리고 이 자료집뿐만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늘 하는 우리 개막식 세배하는 이걸 이제 개막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거 하면서 늘 하는 그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좀 더 민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작품전을 늘 하는데 이 창동의 그 도시 길의 여건이 한 자리에서 하지 못하니까 분산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일명 뭐 이제 동고동락전이다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같이 이 전시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이강석 선생님이 달 뭐 하고 마산이 달과 관련된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풍농을 달을 보면서 밤에 음풍농을 해가지고 작은 릴레이 공연을 계속 그 보름 동안 이어가는 그런 이 달과 관련된 그런 의미입니다. 밤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달집놀이도 이제 할 예정인데, 달집놀이는 이제 아까 얘기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호초등학교에서 달집놀이를 하곤 했는데 돈이 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문 여사님께서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고모령인데, 탄생계 고모령인데 선술집 고모령을 어떻게 해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 느낌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문 여사님을 꼬셔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방식을 한 곳에 늘 그때만큼이라도 보름 동안만큼이라도 늘 출입해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분이 그 맞이를 해서 서로 나누는 이런 기간만이라. 예, 그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사업이 이제 대동제 및 이제 마산 문화 예술 역사를 쭉 담은 사진을 이렇게 이제 거리에 쭉 하는 전시하는, 이거는 그걸로 이제 7가지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 소요 예산이 한 3,600 되는데 책값이 한 1,000만 원 내외 들고 나머지 2,600은 이제 다른 행사를 준비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려달라고 지금 창원시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하고, 대동제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한 걸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려서 이번에 이제 고문도 안 모시고 자문도 안 모셨는데 오늘 공교롭게 대회장 2분이 안 오셨습니다. 다른 데 갔는데 약간 저는 운영위원장이고 대회장 2분이 또 성격이 특이한 분들이 되어서 약간의 그 밸런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 뭐 고문에는 이광석, 박춘성, 정량자, 김미연, 최명한, 성나구 전임 대회장을 역임,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자문에는 문자은, 우영준, 박영민, 조민규, 한철수, 정목일, 이상용, 김인하, 윤복희, 공정식, 조순자, 신용수, 김병수, 김형춘, 이성기. 요거는 어느 정도는 다 통화를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소통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대회장에는 김병규, 강신형 2분이 공동 대회장을 맡고, 운영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성성경, 김칠현, 박미영, 이중수, 신용호, 김동선, 송철민, 이동근, 백혜임, 김현정, 이현, 박은혜, 오현수, 배한봉, 민창웅, 이월춘, 김우태, 이달균, 정석수, 천영훈, 강은호, 김종원, 김대현, 정영자, 장세근, 조현판, 윤형건, 김경현, 이성석, 박상근, 최천희, 강동주, 김대우, 김정문, 황서연, 정호, 하효선, 김간수, 문치원, 김종갑, 박선혜, 장문석 선생은 안 하신다고 그랬고, 이렇게 정진우 이렇게 많이 편성, 3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저 천여사님 한 집으로 가서 그 식사가 됩니까?
노래 안 하고. 노래 그거 가서 하면 돼. 그거 가서 하자. 아니 그거는 아니 뭐 여기서 하고 하시다. 배가 고프나 안전을 위해서. 신이 9시가 자, 한 며칠 노래를 하면 잠깐만. 옛날에는 혼자서 잘했는데 이제 좀 버거우니까 우리 천연사가 좀 도와줬으면 내가 노래를 안 넘어갈 때마다 사랑해. 진옥이도 나오네. 초여름 산들 바라 고운 돌에 스칠 때 거머리 큰 비녀에 다 홍치마 어여보라 고가마에 미소 짓는 말 못하는 아나다여 차라리 모를 것을 짧은 날에 그 행복 가슴에 못 박고서 떠나버